날샘의 아우로라 로션 앤 토너를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자, 아우로라 로션 앤 토너. 아우로라. 오로라. 예, 아우로라. 예. 자, 보습의 대명사가 된 디아페비누를 만든 회사가 만든 겁니다. 전 국민 피부 레벨을 촉촉하고 뽀송하게 업그레이드해준 날샘의 신제품이에요. 아우로라 로션과 토너를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아우로라는 연꽃 오일과 라벤더 꽃수 그리고 스쿠알렌 오일, 호호바 오일, 하이드 롤라이즈드 콜라겐 등 피부 깊숙이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는 품질 좋은 고급 원료입니다. 압도적 보습을 제공해서 미백과 주름 개선에 도움을 드립니다. 또한 피부를 환하고 탄력 있게 도와드리는 마카다미아 씨 오일, 그리고 알로에베라 잎가루, 그리고 포도 씨 오일 등의 원료를 배합해서 보습뿐 아니라 탄력 회복에도 좋은 제품입니다. 자, 신제품 론칭 이벤트로 12월 31일까지 날샘의 아우로라 로션과 토너를 구매하시면 디아페비누 한 개를 추가로 증정합니다. 자, 김용민닷컴에서 디아페비누를 만든 날샘의 신제품, 보습과 탄력 회복의 끝판왕 아우로라 로션과 토너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저 요즘 쓰잖아요. 네. 그러세요? 저도요. 네. 제가 얼굴이 조금 이렇게 평소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겨울 특히 이제 한겨울에 좀 이렇게 땡겨요. 네. 그래가지고 조금 안 좋았는데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습제라는 게 네. 겉은 촉촉한데 속은 또 쩍쩍 맞아요. 속건조라고 해서 속은 맞아요. 또 그렇지. 건조한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에도 효과가 있나요? 근데 이거는 저는 사실은 원래 에센스도 하고 뭐 오일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크림도 하는데 이거를 하면은 이게 로션보다는 좀 더 크림에 가까운 로션이에요. 좀 더. 그래서 이걸 하고 나면은 굉장히 이렇게 커버력이 있는 느낌. 보습으로 딱 네. 장력이 쳐진 느낌이어가지고 제가 크림을 되게 조금 쓰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되게 여러 개 쓰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거 쓰시면 좀 적게 써도 된다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단계를 좀 줄여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알지만 피부가 건조하면 이렇게 화장이 잘 안 먹잖아요. 맞아요. 제가 어제 화장실에 거울을 보는데 왜 가뭄이 일어난 거예요. 아하. 이거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가뭄이라. 네, 정말 가뭄이. 저는 사실은 좀 많이 듬뿍 쓰는 편이거든요, 화장품을. 좀 이렇게 어떤 분들은 막 고가의 화장품만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상하게 국산 화장품이 저랑 맞아요. 외국 쓰면은 따갑더라고요. 국산 화장품을 쓰는 대신에 좀 듬뿍 씁니다. 이거 아낌없이 듬뿍듬뿍 쓸 수 있고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딱 이렇게 얼굴에 장벽이 보습 장벽이 쳐지는 것처럼 해가지고 제가 정말 사용하고 있어요. 매일 이거 쓰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요. 바로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장 국장님, 그래서 양평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웃긴 게 잠깐 땅을 아까 산 돈이 어디서 왔는지. 아까 이거 잠깐만 마무리 지으면 예. 근데 정말 웃긴 거는요. 그 거액이라는 22억과 26억의 대출 시점도 딱 한 달밖에 차이가 안 나요. 아니 어느 저축은행이 22억 심사해가지고 대출해준 지 한 달이 안 돼가지고 다시 또 26억을 대출해줍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가 막히게 신한저축은행에 대한 봐주기 수사 결과가 나온 시점. 아니 그러면 제가 이렇게 상상해도 맞아요. 됩니까? 네. 상상이니까 이거는 이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우리 사위인 윤 검사가 잘 봐줘가지고 부산저축은행이 우리 장모님 대출에 도움을 드리고 뭐 이런. 부산이 아니라 신한저축. 아, 근데 신한. 제가 조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상기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부 검사들이 수사를 열심히 하면 다른 검사들에게는 또 뭔가 열심히 움직여야 되는 그런 유인이 생기는데 첫 번째 에피소드는 그때 저축은행 수사가 한참일 때 어느 중견 검사가 자기는 그 사건을 담당하고 있지 않은데 그 담당하는 검사가 예전에 자기 형사부의 부원이어서 식사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부장님이 부르시니까 그리고 부장님이 한직으로 날아가셔가지고 점심 때 안 나가면 막 나를 이제 우습게 알고 그러니까 간 거예요. 그냥 옛날 부장님이 식사 한번 산다고 하니까 갔는데 저축은행 임원들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스폰서가 이 부장검사의 스폰서가 그쪽이었던 거예요. 이제 은혜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갚음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거예요. 근데 자기 힘은 안 미치니까 서로 맺어주고 소개해주고 우리 회장님 억울하게 갇혀 계시는데 좀 저희 검사실에서 특별 면회도 왜 이렇게 경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되니까 검사실에서 하면 편하지 않습니까? 그 검사실이 이렇게 수사받는 데가 있고 옆에 또 검사방이 있죠. 있다. 거기서 자리 마련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특수부 검사들은 수사를 하고 여기 또 걸린 분들을 예전부터 스폰서로 두고 있던 검사들은 은혜 갚음을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에피소드는 그 김영종 검사. 김영종 검사가 왜 저 노무현 대통령하고 노무현 검사와에 대해서 예. 부산 동부지청장한테 전화해서 사건 청탁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네. 라는 이제 말씀을 하게 네. 만든 그렇죠. 검사. 예. 그 사람이 부산 저축은행 부정대출을 받았다고 의심되는 건설업자한테 그 즈음에 돈을 받으셨죠. 아, 그래요? 네, 뭐 사건화되지 않도록 잘해달라 이런 의미로 돈을 받았다가 그 뜻이 안 이루어지니까 돌려줬는데 예. 돌려줬지만 뇌물죄잖아요. 뇌물이 지금 당연히 네, 돌려줘도. 우리 검찰이 그걸 기소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수사하는 척하면서 뒷구멍에서는 호박씨를 깐다. 아, 그래요. 하여튼 결국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금감원이 1,000억 원대가 넘는 부실 대출이 이루어진 정황을 포착해 가지고 고발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주주는 전부 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향후 또 금감원 조사 최종적으로 금감원에서 대주주 적격 심사를 할 때 왜냐면 이게 문제가 됐으면 그 사람은 다 주식을 팔아야 돼요. 그래갖고 그 은행을 넘겨야 됩니다. 그렇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저축은행들 중에서 유일하게 창업주 내 네. 기반을 안 건드린 데가 신한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박순석 회장의 대주주 적격이 유지되게 되는데 그때도 뭘 근거로 하냐면 나 이렇게 무혐의 처분받았다. 우리 임원들 관리를 못한 책임은 물론 있지만 나한테 책임 물을 수는 없지 않냐. 이거를 내서 금감원의 제재 처분을 피합니다. 근데 계속 보면은 신한저축은행이 지고 환장할 노릇이다, 진짜. 보면은 뭐 옵티머스나 라임에 직접 등장은 안 해요. 안 하지만 계속해서 스쳐 지나가요. 그리고 거기에 연루돼 있는 사람들이 신한저축은행과 간접적으로는 다 이래저래 연결이 돼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이거나 해요. 그래서 보니까 주가 조작을 한다든지 혹은 뭐 이렇게 큰 판을 벌리는 사람, 돈놀이를 해가 큰 판을 벌리는 사람들이 꼭 이쪽하고 연관이 있구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선을 걷죠.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 사람들이 여기하고 자꾸 연관이 될까? 직접 끼어들진 않았는데 하여튼 연관은 되는구나. 그런 게 이렇게 있어요. 검찰권을 패밀리 비즈니스에 활용한 의혹이 있는 사람이 그 부분을 명쾌히 해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권이 아닌 대한민국 권력 전체를 쥐고 흔든다면 얼마나 이게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이번에 제가 이 양평 쪽을 취재를 하다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며칠 전에 민주당에서도 밝히긴 밝히셨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꼭 포인트를 조금 재밌게 찝으실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했느냐면은 네. 제가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8쌍둥이라고 그랬어요. 여덟 쌍둥이다. 예, 등기부가 8쌍둥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뭐냐면요. 번지수가 8개가 있어요. 근데 번지수 8개 번지면은 등기부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모습이. 그렇지. 똑같아요. 8개가 똑같아요. 날짜도 똑같고요.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사람을 거쳐서 똑같은 사람한테 넘어가요. 그리고 똑같은 기간을 보유하다가 또 똑같은 사람한테 넘어가고요. 똑같은 사람한테서 가등기가 들어가고요. 똑같은 날에 해제가 돼요. 그게 97년부터 2012년까지 쫙 이어집니다. 그게 어디냐? 전부 다 그 땅이 나중에 다 뭐가 되느냐? 그게 바로 공공의 아파트가 들어서요. 그 자리에. 야, 이거 진짜. 지금 하시는 말씀의 포인트는 차명으로 보유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지요. 이걸 딱 빼고 얘기하시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결국에는 차명으로 누군가가 8개가 되는 걸. 아니, 차명이 아니고서야. 손혜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자기 조카들한테 줬다는 걸 다 맞아요. 서로 일치단결해서 네. 얘기하고 다 자기 것처럼 거기서 수익을 얻어가지고 조카들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남은 그거조차 하나 빼주질 않으려고 그러니까 맞아요. 뭔가 전부 무죄를 피하려고 맞아요. 결국에는 그거는 이제 명의신탁 행정법 위반으로 처벌을 했어요. 항소심까지는. 근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형태로 어마어마하게 아주 상습적으로 네. 신명법을 위반하고 차명.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 조사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이거는 않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차명이거든요. 명백한 차명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차명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맞는데, 그러니까 너무 밋밋하잖아. 더더군다나 제가 오늘 정말 열받는 건 윤석열이 여전히 이번에 장모 최영순 씨가 징역 1년을 또 시동을 받았잖아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안 해요. 사과는커녕 네. 부당하다. 야당 제가- 탄압이라고 안 네, 합니까? 네. 야당. 2012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영감이 왔습니다. 네, 네. 아, 뭡니까? 김영종 검사. 네. 네. 저기 특수부의 노다지가 터지니까 나도 좀 주워 먹어야지. 2억 받았잖아요. 네. 나중에 토해내지만 예. 토마토 저축은행을 네. 스폰서로 두고 있던 검사는 네. 아.
한직으로 떨어졌지만 한때 자기 희하에 있던 그 검사를 불러가지고 야 이분들 좀 잘해드려. 직접 해수하거나 직접 이렇게 하면으로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네. 아 내가 신한저축은행에 은혜를 부렸는데 우리 미래장모로 받으면 문제가 안 되겠구나. 그런 이러지 않았어요. 상상을 그런 상상도. 아주 경망스러운 상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뿌리고 거두면은 너무 편하니까 네. 해서 그러니까 이제 성렬이 형이 왔어 이러면 성렬이 왔어 형이 결혼을 하는 거야. 막. 골칫거리인 우리 장모님을 둔 게 아니라 한 통속이었다. 네. 예. 근데 저 잡혀갑니까? 그렇게 설명을 안 하면요. 아니 의혹 제기를 그렇게 의혹이 제기된다. 근데 그게 되게 나름 게 합리적인 것이 그렇게 설명 안 하면 같이 잡혀가시려고 해당이 저분이.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그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설명 안 되는 게 대로 너무 많아요. 그 양평 사업, 양평 공동 아파트 사업 같은 경우에 결정적인 도움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돈이고요. 돈이 있어야 되니까 기초 자본이. 그치. 예. 그다음 또 하나는 정말 특혜성 인허가거든요. 네. 도저히 허가가 안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땅에 허가가 그렇게 나요. 쭉쭉쭉 나와요. 근데 그게 전부 다 2012년 윤석열 검사랑 결혼한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공교롭게도. 지금 다행히 난잡화할 수 있는 게 이 이야기가 여기서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윤석열이 부산저축은행 이어서 신한저축은행 봐주기 수사까지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먼저 제기를 했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신한저축은행에 대해서도 300억 가량의 부정대출에서 수사선상에 올랐었는데 이때 그것도 찾아보셨어요 또? 이 황 회장이 수사선상에 제외가 되고 아들도 네. 빠졌고 네 맞아요. 그때 이 당시에 수사를 대검 중수 2과장이 하다가 1과장이 된 윤석열 후보가 했다라고 이미 황희석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고 보도 자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 고발 더 이상 당하지 그럼 우리는 않으시기.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거는 아니 제가 사실 이 얘기를 몇 달 전에 했어요. 네. 근데 그때만 해도 너무 오버한다면서 다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오버인가? 이래서 제가 못했었어요.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참 오버하지 말라고 다 오버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말을 못했죠. 우리 여기 다 오바했잖아요. 1바, 2바, 3바, 4바. 자, 우리 죄송합니다. 아무튼 황희석 변호사가 이미 이상하다. 윤석열이 손댔던 신한저축은행만 그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느냐. 그렇죠. 다른 저축은행들은 네, 다 맞아요. 털렸는데 이상하다라고 했고 신한저축은행으로부터 장모 최현수 씨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대출을 받고 그리고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대출해주고 하여간 그 수상한 관계에 대한 의혹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거는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런 노래가 생각나요. 네. 씨를 부리고 그 노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윤석열은 씨를 부리고 최은수는 거두고 뿌리고 거두고 뿌리고 거두고 이게 서로 그래서 저는 박수나 진짜 싶습니다. 제가 저 반듯한 검사라면은 진짜 뭐 엎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본보기로 장모님 한번 갔다 오셔야겠네. 이건 더 이상 제가 봐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적당히 하셔야지. 지금 현직 검사가 3인데 우리 장모는 시원한 푼. 아니 내 얼굴에 똥을 칠할 일이 있습니까? 왜 이런 짓을 하세요? 원래 얼굴 아니. 똥이었는데 똥칠할 게 어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같이 누렸잖아요. 아까 예.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윤석열 검사가 그때 당시에 윤석열 검사가 살고 지금도 살고 있는 윤석열 네. 후보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는 법원 앞 최고급 아파트입니다. 맞습니다. 검찰청 서초동에 있는 최고급 아파트예요. 아크로비스. 걸어서 검찰청까지 중앙지검까지 10분도 안 걸려요. 맞아요. 5분이면 제가- 갑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돼 있는데 네. 정말 네. 스스로 매를 버는 왜 이럴까요? 저는 박수나 쳤습니다. 아유, 우리 대견하시- 방송 때문인지 또 고발당하셨어요, 우리 이현주 이현주 변호사님께서. 변호사님이 아유, 우리 너무- 이 방송 하시다가 너무 죄송합니다, 정말. 아직 예. 고발장 안 받아왔어요. 말 모르겠어요. 뻔하죠. 뭐 이 방송밖에 더 있습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제가 특별히 심한 게 한 것도 없는데 네. 왜 다들 고발 안 당한 거야? 그래요. 저는 뭐 이상하게 이 헤어스타일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아까 방송 전에는 말씀드렸지만 예. 방송 하면서 말씀 안 드렸지만 예. 그 택시 기사님 있잖아요. 오늘 택시를 타고 왔는데 택시 기사님이 예. 아니 어떻게 장모 그럴 수가 있냐라고 하더니 근데 딸도 머리에 헤어스타일이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정상적이진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지 않다 이거를 쉽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아니 정말 그 본인의 장모가 남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라고 그렇게 소리 질렀던 사람이 맞아요. 이렇게 실형 선고됐는데 맞아요. 이제 와서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게 무슨 오만한 태도입니까? 맞아요. 당장 사과부터 해야지. 만약에
정반대 상황이었으면 아마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요. 뭐 이재명 후보 당장 사퇴하라 그랬겠지. 사퇴하라 그랬을 거예요, 진짜. 저는 그래서 사과를 바라지 않고 사퇴를 바랍니다. 사과는 필요 없다. 아, 그래. 사퇴하라, 사퇴하라. 그런 거 필요 없어. 저기 나도 언론중재위 가면요. 예전에는 배상만 하라고. 야, 너희들 정정보도 기대 안 해. 돈이나 내놔. 근데 나중엔 정정보도까지 해주더라고. 돈도 내주고. 예. 용기의 새로운 도전. 썬데이 용인. 8090 세대를 위한 라떼 월드를 열다. 썬데이 용인. 사건과 실화, 화제의 인물, 음악과 영화 모든 장르를 총망라한 썬데이 용인 9월 5일 팟빵에서 공개됩니다. 썬데이 용인. 아이고 이거 구독해달라는 말을 깜빡했네. 썬데이 영민 구독 썬데이 구독 부탁드립니다. 근데 우리 김건희 씨 네. 지금 경력 위조 네. 이 건 지금 또 딴 이슈로 덮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갖고 이제 전국 교수 노조인가요? 거기서 네. 이제 네. 고소를 했단 말이죠. 성기죄 이런 걸로. 네. 어떻게 이게 좀 수사가 가능할까요? 아, 저 수사 너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아니 이미 증거가 너무 빼박인데.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저 이게 법리상으로 약간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아 어떤 점이 있어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노무 제공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과연 편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냐. 그렇게 되면 이제 업무방해와 사기의 차이점은 뭐냐. 왜냐하면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 이제 강의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 강의가 자체로 노무 제공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노무 강의는. 제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그걸 그래서 갖다가 대가를 받은 거고. 예, 예. 그 노무 제공에 대한 그 대가기 때문에 그거를 사기의 편치금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어요. 그렇죠. 법리적으로는 상당히 좀 생각해 볼 거리가 그러니까 네. 허위 경력 이력으로 냈는데 그렇게 해서 강사 자리 뭐 전임 교수 자리는 오는 거지만 근로 제공의 의사를 속인 건 아니니까 네. 근로는 제공했단 그렇지만 말입니다. 그게 무자격자에 의한 강의잖아요. 오히려 피해 보상 진짜 학생들한테 학생들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학생들의 시간을 낭비했잖아요. 아니 사실은 지금 김건희 씨가 작품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유튜브에 있어서 저도 봤는데 너무 이거는 전문적이지가 않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게 그 경력 자체가 엉망이고 심지어 그 뉴욕대학교 연수 받은 것도 5일 동안 갔던 그냥 5일 동안 가서 뭐 한국인 교수와 거의 뭐 하는 게 시간도 많고 네. 그리고 마지막 날 5번째 날은 심지어 그 아울렛 매장에 쇼핑하러 갔던 게 일정인데 그게 어떻게 학력날 써 있거든요. 뉴욕대학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그걸 학력을 쓸 수 있냐고. 노컷뉴스에서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 뉴욕대 연수는 뉴욕대 프로그램이 아니라 서울대 서울대 프로그램이지. 프로그램이다. 네. 근데 이 자체를 학력으로 뉴욕대학교 프로그램이라고 쓰면은 이거 자체가 위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그 프로그램도 오전에만 잠깐 강의 있고 그렇죠. 오후에는 쇼핑 같은 거더라고요. 예. 저 그렇게 따지면 저 예전에 6주 동안인가요? 그렇죠. 6주 동안 갔다 왔어요. 저 근데 그걸 어디 우리는 경력에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학력은커녕. 예를 들면 어학연수를 가서 뭐 네. 6개월, 뭐 1년, 뭐 2년 이렇게 가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뭐 수료증을 받더라도 그것을 학력에 쓸지는 왜냐면 이건 정상적인 뭐랄까 학사 과정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엑스트라잖아, 엑스트라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학력에 쓸 수가 없는데 선거법에 분명히 증명서가 나와야지 쓸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 본인이 공직 선거와 관련해서 이 공표행위를 했으면, 그러니까 본인이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후보자의 배우자기 때문에 당선 목적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 네. 지금 이 부분에서 네. 이게 지금 여기 김건희 씨와 관련해 가지고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나 이런 분들이 김건희 씨의 이 과거 이력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주장하기 시작한다면 하고 있어요. 이거는 있어요, 이미. 예 선거법 위반이라는 얘기를 저는 사실 그렇죠. 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좀 더 넓혀 보면 해석할 여지는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다. 왜냐면 예를 들면 서울대 과정 아니면 뉴욕대 과정을 정식으로 거쳤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면 그거는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행위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가장 대표적인 게 학력이에요. 네. 그 재직 증명서 있잖아요. 네. 그 재직 증명서는 그 회장이랑 자신이 알고 있던 그 회장이 모른다. 심지어 이 김건희 씨가 얘기했던 그 회장은 공연히 모른다. 그렇죠.
김영만 회장은 전혀 모른다고. 예, 그랬죠.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고 있고 거기 비상근 임원도 모른다. 아니 우리 비상근 중에 저런 사람이 있었으면 눈에 띄었을 텐데 모른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도장도 다르고 다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아무도 모르고 도장도 달라. 그럼 아니 이거는- 심지어 네. 지금 언론에서 약간씩 왜곡 보도 같은 느낌이 드는 보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게임산업협회의 회장의 사용인감을 찍은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거 확인이 안 됐어요. 근데 그게 협회 사용인감 같은 모양인 거예요. 네. 그게 진짜 사용인감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 안 됐습니다. 근데 당연히 직위는 아니고요. 그리고 공문에다가 누가 사용인감 제가 찍으니까 보기에는 이게 직위를 찍지. 인감하고 비슷하게 담기는 했는데 이게 사실 제가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소송을 하는데 저도 이제 변호사 사무실 운영하잖아요. 네. 근데 평소에 거래 관계에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네. 이른바 이제 단골 회사들인 거죠. 그 회사들 같은 경우에 급하게 소송이 들어갈 일이 있는데 인감 날인이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소송 이임장. 그러면 사전에 분명하게 뭐 이메일이나 SNS로 확인을 받고 저희가 도장을 찍는데 그 도장이 뭐라고 써 있냐면 인감 도장 모양은 모양이거든요. 네. 주식회사예요. 회사 이름은 없어요. 네. 그래도 법원은 그거 갖고 뭐라 안 해요. 왜냐면 이제 제가 거짓으로 찍은 것도 아닌데다가 진위가 확인되기 때문에 그 실제로 위임한 사실만 확인되면 되는 거기 네. 때문에 네. 문제는 삼지 않는데 그런 도장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장도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그런 형태의 도장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자세히 보면요 도장이 다 찍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 그 거의 한 3분의 1 조금 넘게 그게 아니라 남아있어요. 그 저기 뭐 이름을 각인이라고 이렇게 덮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 아니에요. 그 날인이 그렇게 보기에는 중간에 이렇게 비고 약간 아, 그래요?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제대로 날인이 안 된 것 같은 됐어요. 느낌. 네. 근데 제대로 장 국장님이 날이 안 됐어요. 그 말씀을 앞에 하셨는데 세월호 리본 예. 달았다. 그게 실질적으로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근데 아들한테 예, 황기철 씨, 예,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그게- 그걸로 됐는데 이제 핑계가 이제 그 아들을 거둬서. 예,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이 공직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허위 학력, 경력 뭐 이런 거에 관한 거는 저는 최강욱 의원 예, 맞습니다. 하고 똑같이 보면 되잖아요. 최강욱 의원 불금쇼에 가가지고 MC 하는 분이 이렇게 하면서 그거 정말로 조국 장관 맞아요, 아들이 연수한 거 인턴한 거 맞다. 맞아요? 네. 했습니다. 했는데 네. 그게 그게 당선될 정권이 목적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했어요. 이 말이 전부예요. 근데 이게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 공표를 했다? 아니, 저긴 사실을 얘기했을 뿐인데, 그리고 또 그 말 자체가, 예를 들어 그 말이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아니, 그렇게 해서 최강욱한테 이득이 될 게 뭐 있어? 아, 내가 조국하고 가까운 절친이야. 뭐 그런 겁니까? 뭐예요 도대체? 그런 말을 했다고 도대체 왜 당선 목적에 허위 사실 유포가 돼요? 그때 당시에 그 기소를 조사조차 하지 않고 기소하는 거에 반대했던 게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이었고요. 아, 이성윤이 형이 네. 반대했었구나. 그걸 그때. 반대를 하니까 결국에 지검장을 패싱하고 예. 윤석열이가 직권으로 총장한테 그냥 직접 결재를 받아서 기소했습니다. 하하, 이거 참.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명확하게 그 재직 증명서에 대해서 뭐라고 뭐 얘기하냐면은 회사에서 발급해 준 건, 협회에서 발급해 준 거는 맞다. 발급해 준 것은 맞다라고 했는데 발급해 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네, 저는 그렇게 발급해 준 게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상상으로, 이거 가정으로, 아니, 추정으로 그 도장은 어떻게 해서 찍혔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위조된 도장이라고 봅니다. 위조된 도장? 예. 아, 그러면 게임산업협회하고 완전히 무관한. 아니 그냥 만들어낸 도장이라고 저도 봅니다. 저도 그렇게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 추측합니다. 만약에 그게 법인의 그 인감이라면 그 인감이라도 되게 정성껏 찍었을 거예요. 아, 그리고 두 번째는 법인 인감을 구하려면 적어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도 게임산업협회에 본인이 아는 사람 그러면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누구 잘 안다고. 아니, 그걸 떠나서 네. 다시 가가지고 게임산업협회한테. 당연히 발급은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증명서를. 예, 왜냐면 발급은 안 되는 거고요. 네. 왜냐면 비상금 무슨 자문력이라고 이제 나중에 막 이상한 명칭까지 다 아, 옛날에 붙이는데 끊어줬다면서. 옛날에 그게 끊어줬는데. 어떻게 재직증명서가 나와요? 재직증명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니, 옛날에 끊어줬으니까 다시 가서 끊어달라고 하면 끊어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안 끊어주면 위조지. 아니 그다음에 이미 밝혔어요. 근무 이력도 없다고. 없다고 해. 이미 예, 얘기했어요. 할 얘기 다 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비상근 모른다. 자문형이라는 또 이상한 표현을 쓰면서 빠져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위조된 도장이 아니라 그러면 간단해요. 김건희 씨가 나 누구랑 친한데 그 사람이 찍어줬어. 그 얘기만 하면 됩니다. 그걸 못 밝히면 그건 위조죠. 네. 근데 저의 감에 의해서 위조가 맞습니다. 왜냐면은 윤 총장 감수사 했잖아요. 조국 펀드야 저거 위법이야. 내가 만약에 알아서 알아. 네. 그냥 사람이 남을 판단할 때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 자기 마음의 반영으로 남을 보잖아요. 저거 표창장
우리 장모님이랑 마누라 보니까 잘하더라고. 저 표창장 미조야. 내가 딱 봐서 아는데 네. 아니 뭐 저기 볼 때 윤 총장의 감수사, 저의 감, 이건 미조가 맞다. 뭐 아마 혹시라도 지금도 감정의 앙금이 남아 있다면 우병우를 특별검사 시켜가지고 많이 조사시키면 우병우가 우병우가 제대로 하겠구나. 저기 방금 아까 말씀하신 신정아 씨처럼 정말 인간적인 모면을 느끼면서 공포에 떨지 않을까. 그러니까 신정아를 수사했던 게 윤석열이 들어간 거는 그렇지. 얼마나 그 예전에 저 법조기자 오랫동안 했던 분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우병우와 황교안의 차이를 얘기하더라고요. 우병우는 같은 여밀저밀 잘 엮어가지고 사건을 만든대. 근데 황교안은 그런 머리는 없고 뭐가 된 사건, 다 만든 사건인데 그걸 없는 걸로 만들어 버리는데 은폐의 기재구나. 예, 그런 기재라고 얘기하더라고. 아니, 아무래도 그러니까 우병우도 그거에 직책을 했거든요. 네. 왜냐면 이른바 범죄정보기획관. 범죄. 나중에 이제 수사정보 담당관으로 뭐 수정관이 되고 바뀌는데 범죄 정보를 기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범죄 정보가 있으면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범죄 정보를 기획해서 사건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왜 그런 명칭 썼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근데 사실 그 말이 이제 전 이제 요즘 들어서 이해가 되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검사들이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했던 얘기인데 일반 수사는 사실관계를 하나씩 찾아내가지고 퍼즐 맞추듯이 하나씩 끼워 맞추어가지고 큰 그림을 찾아낸다. 이게 일반의 수사라면은 특수수사는 큰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거기에 부속품을 찾아내서 끼워 넣는다. 그렇죠. 이거를 검사들이 자기들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거는 결국에는 거기에 맞지 않는 부속인데 끼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잘 안 맞아가지고 추상화가 나오면 무죄가 되는 거고 잘 맞아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구체적인 뭐 산소가 나오면 그때는 유죄를 받는 거고. 근데 김건희 씨 하는 걸 보고 누가 떠올렸냐면 한명숙 전 총리 2차 사건의 김모 증인. 그 김모 증인은 뭐 한만호가 자기 구치감에서 이런저런 막 한명숙 얘기 막 어쩌고 저쩌고 털어놓더라. 그러려면 처음 본 사람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자기가 일산에서 큰 사업을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저기 고향 킨텍스에서 수영장 했다. 나중에 취재팀이 가보니 그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킨텍스에 임시 수영장을 옥상에 열었는데 그 홍보를 하려고 럭셔리라고 뭐 왜 리무진카 제공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 홍보 제휴 같은 거죠. 예. 이거 좀 팜플렛 좀 여기 놔주세요. 운전기사였어요. 그 수영장 광고하는 팜플렛을 리무진 이용객에게 주고 그 비치해놓은 운전기사였어요. 근데 수영장 운영한 거야. 김건희는 예급이다. 거기 비하면 차라리 아니 그래 저도 이제 김건희 같이 막 나의 그 숨겨진 이력들을 막 찾아내야겠다. 제가 병원에 근무를 했더라고요. 네. 제가 연수원 2년차 때 전문 기간 연수 대한의사협회에 맞아. 가가지고 우리 심지어 그거 2개월인가 잠깐만요. 우리 한 달인가 하나. 그리고 그 그분한테 빨리 그 법무부 근무 이력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연대 세브란스 응급실에서 네. 하루 종일 이제 병원 돌아가는 거. 제 병원에 근무했더라니까요. 근무를 맞아. 하셨네요 진짜.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뭐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뭐 교도소 같은데 가게 되면 거기서도 밥하고 막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하루 빨리 법무부 근무 이력을 이력서에 쓸 수 있도록. 법무부. 아, 지금 좋아. 유 변호사님은 또 바로 쓰실 것 같아요. 여기 너무 무서운 분들이 많네. 여기 아직 무서운 분들이 많네. 그러니까 아니 야, 지금 사실 무슨 저도 말 하나 했네. 몇 개 이제 SNS에 올리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꽤 이력이 많더라고요. 우리 깨알 같은 이력을 깨알 같은 쓰는 이력도 되게 많이 찾아내.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김건희 씨한테 이거 좀 감사를 표시를 해야 되나. 아니, 조 변호사님이 법무부 근무 이력까지 말씀하시다니 정말 저 평온한 얼굴로. 우리 다 작정을 했어. 윤석열 대통령. 아유, 나 한 건 넣어갔어요. 아니 그 이력서를 그렇게 굉장히 잘 쓰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맞아. 네. 거기서 밥을 만약에 법무부 근무 아니 이력을 빨리. 진짜 법무부에- 보면서 별걸 다 갖다 붙여서 쓰는구나. 네. 이쯤이면은 해병대 캠프 갔다 오면 해병대 저녁 자고. 그렇죠. 네, 뭐 충분히 이렇게 쓰겠더라고요. 아니 근데 평범한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허위로 쓰면은 나중에 걸리면 엄청나게
네. 큰 타격을 입혔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나요? 근데 걸린다는 생각을 하는 쓴다는 생각을 못 하니까. 아니 맞아요. 어머니 닮았나 봐요. 저는 저보고 쓰라 그래도 저 350억 그거 위조 못해요 저는. 아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솔직히 350억 위조한 게 큽니까? 아니면 경력 허위를 쓴 게 더 큽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사람은 350억 위조하는 게 더 큰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을 척척 이렇게 해내는 집안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뭐 애교지. 눈 한 번 찔끔 감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 막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 윤석열이 뭐라 그랬냐면은 국민대, 네. 국민교수 문제되니까 그거 간행을 몰라서 그러는데 그거 서류 내고 심사하고 그런 줄 아십니까? 내정된 거였어. 아니 내정이 그냥 되느냐고 근데. 아니 내정될 것 같으면 왜 경력을 위조해? 그러면은? 그리고 내정됐다는 것도 굉장히 부적절한 게 맞아요. 저도 그게 그렇게 지인 찬스잖아요. 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공정은 그런 겁니까? 그걸 그러네.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처구니가 내정돼 없는 거 있다는 아니에요? 말을 저런 식으로 뻔뻔하게 할 수가 있나, 방송에서?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떻게든 강의 자리 한 번이라도 어떻게든 가져와 보려고 그렇게 많이 어플라이하고 지원서 내고 한 그 수많은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근데 이거는 그 아까 전에 뭐 임금 상당액에 대한 사기가 됐냐,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었냐, 그럼 피해자가 학교인데 사실 피해자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학생들이죠. 그 전국의 수많은 그 시간 강사로 활동하시는 그 많은 분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도 어떻게든 강의를 따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네. 그래서 그 경력을 차곡차곡 쌓아서 어떻게 하면 좀 안정적인 정식 교수 자리를 얻어볼까 노력하시는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아니, 저-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들. 정말 그래서 만약에 내정이 돼 있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공정이라는 거에 먹칠을 하는 똥칠을 하는 아니 거고. 진짜 우리 연구자들이 뜨악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대학 교수들한테 한 표도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왜냐면은 해외에서 유학하고 학위 따서 오신 분들 보면은 정말 처절하잖아요. 처절해요. 외국 나가가지고 뭐 또 동양인이라고 또 그냥 완전히 괄시받고 그 아주 진짜 블루칼라 노동을 하면서 뭐 지게 나르고 택배하고 막 그러면서 그냥 주경야독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간신히 이제 학위를 따고 돌아왔는데 아니 돌아왔더니 아니 이게 아무나 그냥 뭐 좀 비슷하게라도 했어야지 완전히 날조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허위 경력으로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말이죠. 네. 아니 얼마나 열불나는 일이에요. 게다가 또 논문도 아주 개판이고 아무리 국내 박사라도 네. 아니 진짜 이거는 빡치는 일이에요 지금. 그게 눈을 굴릴 때 눈에 힘을 단단히 하고 이렇게 눈을 굴려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최은순 그 신한저축은행에 봐준 게 씨앗이 돼서 대출, 담보의 대출 한도를 넘는 대출, 그리고 뭐 아무 거리낌 없이 은행도 문제 삼지 않아요. 나중에 알아도 그 잔고증명서 위조하고. 그러니까 하나로 해서 막 굴려 나가잖아요. 김건희도 여기 시작해서 경력을 허위 경력에 또 허위 경력이 붙고 또 허위 경력에 또 허위 경력이 붙고. 아 진짜 거짓말이 이거는 새끼를 쳐가지고 예. 그 새끼가 자꾸 커져가지고 또 거짓말이 되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또 돈이 되고 예. 뭐 지위가 되고 그러죠. 그러니까요. 그런 허위 경력으로 뭐 서일대, 안양대, 국민대, 뭐 폴리텍대 이런 데에 경력을 만들어서 그 경력을 또 다른 데 옮겨갈 땐 또 팔아먹잖아요. 그것도 또 그대로 팔아먹지도 않는다. 또 뻥튀기를 해서 또 팔아먹고. 그래서 정말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진짜. 이게 어떻게 이게 만약에 김혜경 씨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뭐 이미 뭐 난리가 많이 나가지고 신청해야 되죠. 아니, 후보 지금쯤 교체 운운하고 뭐 난리가 났을 제가 거예요. 늘 얘기를 합니다만 내가 만약에 어땠다 하면은 나는 아마 김장철에 마늘 다져지듯이 다져졌을 거다 얘기를 하는데 진짜 마늘 다져지듯이 다져졌을 거예요. 아니 뭐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만한 무게가 있어야지. 전하영님이나 뭐 굉장히 과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나도 한때 그랬거든요. 야, 내가 했으면 완전히 아작이 났을 거다. 근데 가장 낫잖아요. 내가 뭔데? 가장 낫잖아요. 아니 국회의원 후보 나갔을 때지 그때 낙검수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네. 과거에 윤석열 총장의 논리대로라면 나가면 가장 나요. 지금 대통령 선거라는 중대한 선거에 자격 심사를 가리는 이 중대한 그렇죠.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해서 200명 정도가 아니라 한 진짜 전 검찰청을 끌어모아서 한 300~400명을 투입해가지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되는 사건이에요. 네, 그 사람의 그 옛날 조국 사건 수사를 했던 그 논리대로라면 장관보다 더 중대한 대통령이라는 자리와 관련된 부분이고 그렇죠.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도 너무 많아요. 진짜로. 잠시 후 안양스마트 금리형 특별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프로모션 자율주행 셔틀입니다. 이번 달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모션 제품들입니다.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렛츠고!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그 청문회 날 네. 넘어가기 직전에 부인이 기소되면은 사퇴하실 겁니까? 라고 1시간 동안 계속 끈질기게 물어보잖아요. 그 여상규 위원장이. 그러다가 기소하잖아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직전에 기소를 합니다. 네. 실제로. 조사조차 안 하고. 이거는 뭐냐면 선거 전날에 기소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 조사 한 번 안 하고. 출마 직전 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출마 직전에 하는 거나. 제가 볼 때는 아니 투표일 전날 기소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투표일 전날. 네. 아유, 그럼 우리 김건희를 네. 대통령 선거 전날 기소해 봅시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좀 받은 대로 방법이네. 그대로 다 해주면 되는 지금 거죠. 완전히 그 검찰이 지금 윤석열에 줄 서가지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입니다. 아까 대장동 사건도 마찬가지로 네. 50억 클럽이라든가 아니 곽상도 세상에 명백하게 50억 받은 사람이 있는데 영장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소환했다는 얘기도 못 들었어요. 후속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이 사건 자체를 이재명 후보한테까지 끌고 와가지고 뭐라도 하나 특글이라도 만들고 흠집을 만들고 싶은 거고 정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는 그냥 만들고 그건 어째 검찰이 되니까 검찰 더 나가서 윤석열 후보까지 다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서 건드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건드리지 않을 핑계거리를 만드는 것이 적당히 한마디로 해서 백지 영장을 친 거 아닙니까? 네. 아니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강욱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부분과 같은 논리라면 지금 일선 검사가 지검장 패싱하고 김호수 총장한테 직접 결재받아가지고 지금 바로 기소해야 돼요. 맞아요. 윤석열 총장을. 그렇죠. 맞아. 아 그렇게 하면 안 되나? 아 정말. 같은 논리대로라면 그래야 됩니다. 아니 오늘 지금 한번 부르지도 않고 네. 네. 부르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한번 그냥 부르지도 바로 않고. 기소. 아니 도이치 못해서는 근데 솔직히 부르지 뭘 불러 않아도 명백해 하고 그냥 기소해야 됩니다. 이렇게 저 비호를 하고 두둔을 하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언론들이 침묵한다 하더라도 지금 많은 국민들도- 사람들이 있는데 이번에 오늘자로 MBS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MBS 여론조사는 좀 신뢰도가 높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비용을 많이 들이는 조사입니다. 맞아요. 게다가 네. 예를 들면은 이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20대 여성한테 혹은 뭐 60대 남성한테 한다고 했을 때 표집이 안 되면은 예를 들면 100명인데 한 50명밖에 안 됐다. 그러면은 50명의 의견을 곱하기 2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싸구려 조사가 아니에요. 네. 이거는 끝까지 물어봐. 전화 안 받으면 다음에 또 걸어. 계속. 이게 받을 왜냐하면 때까지. 왜 그게 가능하냐면 지금 이거는 통신사로부터 안심번호라는 걸 사가지고 네. 그 번호가 실제 번호는 아니지만 네, 네. 안심번호로 매칭이 네, 돼가지고 그 번호 주체가 몇 살인지 그다음에 어디 정보가. 사는지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런 것들이 다 구분이 되는 상태로 네. 암호화된 이제 전화번호를 맞습니다. 받을 거야.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가능하고요. 물론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4개 여론조사기관이 합동으로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면접원 조사로 악착같이 물어보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응답률이 26%가 넘게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뢰도가 높고 비용이 많이 드는 조사예요. 지난번에 그 박영선 오세훈 조사 때 가장 큰 사치였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번에 나온 거는 6% 차이 정도가 났는데 맞아요. 6% 차면 완전.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이기 때문에 6.2예요. 거의 오차 범위에 근접할 정도의 큰 편차로 지금 이제 뒤집어졌거든요. 저 범위를 이제 살짝 예, 그때 아슬아슬하게 그 오차 범위 내에 들어와 있는 아, 정도의 맞다. 격차로 뒤집어내 6%니까. 예, 6%니까 뒤집어졌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국민들이 느끼기에 윤석열이 얘기하는 그 공정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는 징조로 봅니다. 아니 윤석열이 자기 아내가 이제 서울대 나왔다 얘기하면서 이 MBA 가정 보통 이제 그래서 엠바라고도 요것에 대해서도 이제 조응천 의원이 지금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 MBA 입학 과정 자체가 요건을 충족한 자체가 의심스럽다. 이 일정한 요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예. 일정한 요건이 있는데 이 요건이 되게 만들어진 요건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이 자체가 입학 요건이 안 되는 사람이 입학이 된 것으로 지금 의혹을 제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심을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굴리듯이 하면서 점점 커지면서 드디어 이제 이것까지 이 사람의 거는 털면 털수록 떨어져요. 정말. 뭔가 한가 의심을 가지고 털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뭔가 이게- 허위가 나와요. 이게 이상하다. 예를 들면 최소 뉴욕대 이거는 그게 뭐 연수는 갔다 왔겠지. 한 달 과정이겠지라고 그렇지, 했는데 나는 한 달은 했겠지. 알고 보니까 5일이고 그건 뉴욕대 연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중에 뭐 쇼핑 그 되게 유명한 그 지역에 있어요. 예, 그 뉴욕 우드버리. 외곽 쪽에 가면 동부. 그 아울렛 있고 국내 맞아요. 그러니까 우드버리. 예, 전 세계 최대의 아울렛 있는데 거기 가서 쇼핑하고 오셨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보니까. 그걸 미치겠네 진짜. 거기서 청바지를 많이 사시잖아요, 미국 가서. 맞아요. 예. 네. 진짜 리바이스 청바지.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렇게 하면요. 저 미 육군에서 근무했어요. 저 이렇게 하면
왜냐면 저기 한미연합훈련을 할 때 그 정훈 장교들 같은 경우 참관을 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미연합훈련 할 때 이제 신임 정훈 장교들이 이제 참관하는 모습을 있는데 그걸 일주일 동안 구경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하면은 난 한미연합훈련 참가했고요. 그러면은 미육군 중위로 근무한 거예요. 루테넌트로 근무한 거예요. 김건희식이라면은 예, 참고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한미연합훈련 했는데 저도 그러면 미군에 근무한 걸로 이제 앞으로 저 이제 카츠샤라고 얘기를 해야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진짜. 그래요. 자, 오늘 뭐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저는 뭐 이제 완전히 꺾였다. 그렇잖아요. 우리 네네. 정치평론하시는 우리 조상우 변호사님 네. 보시기에도 네네. 꺾였어 이제. 네. 이게 선거에서 판이 흔들린다는 거는 이쪽이 올라가면 이쪽이 또 내려가는. 그래야 이제 판이 흔들리는데. 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자기들한테 악재가 생기면은 특달같이 뭐 이재명 후보 아들을 건든다든지 이거 보세요. 이런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이 내려갈 때 이쪽이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이쪽도 꺾으려고 그러는 거야. 이 기술이 그런 거라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잔재주를 부리고 그런 뭐 수준 낮은 기술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 대세를 꺾을 수가 없어요. 윤석열이 망하는 대세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가 진정성은 없지만 굉장히 영민한 친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친모라는 난파선에 가장 먼저 뛰어내렸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 계속해서 빠져나갈 기회를 보고 있었고 명분을 찾고 있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되게 왜 눈치가 좀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참 제가 한 가지 또 추가하고 싶은 게 지난 강릉건 그 성희롱 사건 있지 않습니까? 권성동 건. 네. 네. 그건을 그때 기자들에 대해서 향응 제공한 것이 네. 이게 그거 아니냐. 김영란법 저기 위반. 기부 그러니까 그 선거법상 기부행위에다가 그다음에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예, 근데 그거 외에 97조에 보니까 기자들한테만 특별하게 향응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또 있더라고요. 공직선거법. 예, 공직선거법 제97조에 보면은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서 취재 집필 보도하는 자에게 금품 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을 제공할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위반하면은 235조에서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따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정말 기부행위 금지가 아니라 딱 떨어지는 거예요. 기자한테 밥 사면 안 됩니다. 근데 정말로 밥 정도만 샀으면 모르겠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새벽 2시까지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3시간 동안 술을 먹었거든요. 그리고 열린공감TV인가 거기 제가 열심히 봤는데 한 서너 군데 정도씩 기자들을 나눠놓고 거기에 이준석 대표, 윤석열 후보,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 김은혜 대변인이 자꾸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접대를 해요. 이거는 통상적인 어떤 식사 제공이나 식사 제공에 겸한 반주로 보기가 어려운 수준이고 이건 명백한 향응 제공이거든요. 이거는 97조 1항 방송신문의 불법 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 여기 분명히 딱 걸립니다. 변호사가 아니시지만 법학 박사다운 아주 맞아요. 뛰어난 통찰력이시네요. 예,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대단하세요. 네. 그죠? 이렇게도 노력하고 현장에서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현장에 아니고 실증하고. TV를 봤대요. 시청을 네. 했대요. 열린 아니 그래야지. 이건 거기 안 나와요. 이거는 안 나와. 이거는 왜 그래. 그걸 시청을 하고 예, 법조문을 찾은 거죠. 그래야지 저기 저 김건희처럼 그게 뻥을 치면 안 되지. 박사학위 그 뭐야 박사학위를. 아유 정말. 유지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박사 논문 유지가 그거 어떻게 돼 어렵다. 있어? 그 논문은 지금 뭐 어떻게 물리는 겁니까? 아직 뭐 하는 국민대에서 거예요? 아직 국민대에서 계속 없잖아요. 눈치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대는 지금 입 꾹 다물고 있잖아요. 지지율이 좀 더 벌어지면 아마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국민대 학교 인가라고 그냥 확 그냥 날려버려야 돼 그냥.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저희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오전 11시에 뵙기로 네. 했죠? 예, 네. 오전 11시에 뵙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은 11시에 뵙고 8시에는 대선 박시영 맥주. 대표와 함께하는 대선 맥주가 방송되고요. 여러분 다음 주 목요일에는 오전 1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